부동산에 아무리 내놔봤자 거래가 안 되는데 그거 딱 붙이자마자 바로 다음날 임대가 맞춰졌습니다. 안녕하세요, 대박땅꾼입니다. 첫 번째로는 땅 잘 파는 법, 두 번째로는 땅 가격 산출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평생 책임질 평생야원을 선착순으로 특별한 가격에 모십니다. 고정 댓글 확인하세요. 땅을 팔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거는 당연히 부동산에 내놓으셔야 됩니다. 그건 당연히 기본인데 중요한 거는 이제 어떤 부동산에 내놓냐, 그게 중요합니다. 그냥 아무데나 그냥 하시면 안 됩니다. 땅 전문 부동산에 내놓으셔야 됩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괜히 아파트만 하는 데다가 의뢰해서 토지를 팔아달라? 그분들은 별로 신경 안 씁니다. 토지를 하는지 안 하는지를 체크를 하시고 매물을 내놓으셔야 되고, 저는 부동산도 활용하지만 저는 현지인을 더 활용합니다. 현지인. 바로 이장님입니다. 일명 똠방이라는 표현도 하죠. 제가 똠방이라는 은어인데요. 땅을 잘 취급하시는 분들 이장님을 이제 은어로 똠방이라는 표현도 합니다. 그런 똠방님을 찾아가서 내가 이 땅 지주인데 그 동네 똠방을 만나야겠죠. 제 땅 근처에 그 똠방 찾아가서 지주인데 동네 분들한테 한번 소개해달라, 아니면 지인들한테 소개해달라, 내가 수고비 좀 드리겠다. 그래서 저는 똠방을 잘 활용하는 편이고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게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자기 땅 앞에다가 큰 거를 붙여야 돼요. 바로 현수막을 붙여야 돼요. 배너나 현수막. 보통 우리가 차 타고 다니다가 아마 보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땅 팝니다. 바로 이 땅 팝니다. 자기 땅 앞에 현수막을 최대한 크게 붙여야 되는데, 대신에 이제 뭐 전봇대 붙이면은 이제 불법 광고물로 나중에 과태료 나올 수 있으니까요. 자기 땅 앞에다가 전봇대를 활용하지 마시고 축대를 자기가 뭐 구입해가지고, 방이 안 비쌉니다. 축대 만들어서 한 최소 한 3m 이상의 2, 3m 정도 되는 최소 그런 현수막을 만들어가지고 바로 이 땅을 팝니다. 이 본 토지를. 그래서 이제 너무 글씨를 많으면 헷갈리니까 딱 짧게 본 토지 매매 이렇게 간단히 쓰고 평수만 적고 밑에다 전화번호가 크게 나와야 돼요. 정말 크게 전화번호, 본인 전화번호 적고, 이렇게 저는 그런 식으로 땅을 실제로 많이 팔았습니다. 실제로 저는 이제 땅만 하는 게 아니고 건물도 하고 있거든요. 상가 공실일 때 제가 엄청나게 한 10m 정도의, 거의 10m 가까이 된 현수막을 대형 현수막 붙여놨더니 그동안 그거 붙이기 전에 부동산에 아무리 내놔봤자 거래가 안 되는데 그거 딱 붙이자마자 바로 다음날 임대가 맞춰졌습니다. 그게 바로 현수막의 파워입니다. 그렇게 하시는 분은 많지가 않습니다. 마지막 하나는 바로 브리핑, PT 자료를 만들라. 부동산을 내놓을 때 그냥 단순히 번지수하고 매매가 그거 하나 딸랑 남겨도 끝이죠. 그럼 부동산 사장님들이 자기 매물 접수에 이제 글씨를 쓰겠죠. 근데 그러면은 그분들 입장에서는 수백 개 중에 매물 하나밖에 안 됩니다. 그 매물이 진짜 좋은 게 아닌 이상, B급 매물인 이상 그 부동산 사장님도 관심이 없는 땅이 돼버립니다. 묻혀버리게 되죠.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뭐 거창하게 뭐 자료를 만드는 게 아니고 A4 용지 하나 정도 만들어서, 저는 일일이 막 땅을 설명하는 것보다 땅 A4 용지에다가 맨 위에다 땅 사진 직접 이쁘게 찍은 사진을 직접 올리셔야 되는 거. 그냥 로드뷰로 이렇게 성의 없게 올리는 것보다 자기가 직접 이쁘게 찍어가지고 메인 사진으로 걸고 그 밑에 번지수, 평수, 매매가 적으시고 PT 자료에도 적으시고, 그러니까 복비를 좀 많이 주라는 겁니다. 복비를 아예 그냥 나 1억짜리 땅 팔면은 복비 100만 원이 아니고 나 500만 원 드리겠다. 그 정도는 해야 이 중개사님도 마음이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돈이 돼야지 움직이거든요. 꼭 PT 자료를 인쇄를 하셔가지고 부동산 갈 때마다 한 장씩 주면서 설명을 하면 됩니다. 여러분들도 지금까지 땅 잘 못 파신 분들 한번 그런 작업을 한번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제가 땅 잘 파는 법 4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리를 하자면, 첫 번째로 두부동산에 내놓는 거, 일반 부동산이 아니고 토지 전문 부동산에 내놔라. 그래서 저는 간판이 토박이나 원주민 부동산 이런 간판을 좋아한다. 두 번째로 바로 이장님, 똠방을 찾아가라. 부동산도 좋지만 이런 이장님들이 오히려 예기치 못하게 땅을 팔아줄 수도 있습니다. 지인들이나 이런 주변 분들에게. 세 번째로 바로 현수막을 이용하라. 그래서 큰 돈 안 들어갑니다. 이런 거 뭐 제작하는데 5만 원 정도밖에 안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비용 아까워하시면 안 됩니다. 아니면 큰 거가 부담스러우시면 조그맣게 이렇게 팻말 꽂는 거 있죠. 그것도 인터넷에 5만 원입니다. 문구까지 다 써주고 5만 원에 이만한 거 5만 원에 한 2개 정도 사셔가지고 땅 끝과 끝에 놓으시면은 지나가다 동네 주민이 보거나 투자자가 보거나, 그런 식으로 저는 연결을 많이 했습니다. 이렇게 팻말을 이용하라, 현수막을 이용하라. 세 번째였고요. 마지막 네 번째는 PT 자료를 이용하라. 제가 지금 에어비앤비도 하는데 대충 막 올린 거보다 사진 작가가 찍어서 올린 게 계약률이 높습니다. 사진빨이 되게 중요합니다. 땅도 이뻐야지 잘 팔립니다. 본인이 안 되면 사진 작가를 이용해서
뭐 10만원 20만원 아까우면 안 돼. 1000만원 1억짜리를 팔면서 10만원 20만원 아낀다는 건 저는 그러면은 아예 팔 자격이 없고 평생 안 팔린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좀 과감하게 투자할 땐 투자하시고 좀 과감하게 이렇게 불경기 때 안 팔릴 때 이런 4가지 법을 쓰시는 분들은 그동안 고생한 거 한 달 만에 바로 팔릴 수 있는 제가 노하우를 알려드렸으니까요. 실패 없이 통장을 굴리는 토지 투자법, 저희 대박땅꾼 토지 세미나에서 만나 뵙겠습니다. 고정 댓글 확인하세요. 지금까지 제가 땅 잘 파는 법에서 말씀드렸고, 이제 두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이것도 약간 연관이 있죠. 땅 가격 아는 법, 땅 산출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가장 초보자들이 궁금하신 것 중에 하나죠. 이 시세 파악 엄청 어렵죠. 이 땅 가격이 과연 얼마일까? 그나마 요즘은 시대가 변해가지고 제가 예전 10년, 20년 전에는 주변에 땅을 다 등기부를 다 띄워봤습니다. 그러면 그 띄는 비용만 몇천 원씩, 한 번에 몇천 원씩 나가고요. 그리고 띄는 것도 시간이 오래 걸리고. 근데 요즘은 그래도 많이 쓰실 것 같아요. 근데 안 쓰신 분들에 대해서 또 말씀드리면 바로 디스코, 밸류맵, 땅약, 요 3가지 중에 하나를 쓰시면 됩니다. 첫 번째 디스코, 밸류맵, 땅약. 요 3가지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이제 우리 부동산, 지도, 토지에 특성화된 전문 지도 앱입니다. 3가지 중에 개인적으로 디스코를 좋아합니다. 6년 전에 디스코 대표님이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근데 저는 처음에 디스코 대표님이 본인이 디스코 대표다, 누구누구다, 방문 드려도 되겠냐 문자로 왔길래 저는 거절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저는 그때 디스코가 뭔지도 모르고 디스코 춤추는 춤꾼인 줄 알고 제가 오지 말라고 했는데, 제가 그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때는 디스코가 이제 활성화 안 된 시점이라서 토지에 조금 이제 이름이 있는 분들을 찾아다니셨더라고요. 직접 본인이 스스로. 그래서 그때 처음 디스코를 알았는데, 저는 3개 다 써본 결과 개인적으로 저는 디스코가 맞더라고요. 편하게 보기가 편하고. 근데 다 사람마다 취향이 틀리기 때문에 디스코나 밸류맵도 괜찮고 요즘 땅이야도 좋습니다. 3가지 중에 하나 쓰시고요. 이 쓰는 이유는 예전처럼 저는 왜냐면 네이버 지도나 카카오맵은 주변 땅의 거래가가 안 나옵니다. 이 디스코 같은 앱은 클릭 안 해도 이미 주변에 거래된 사례가 다 나옵니다. 그것도 10년 전 거, 20년 전 거도 다 나오기 때문에, 근데 주의할 거는 너무 10년 전 거는 볼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 검색을 할 때도 정렬을 하셔야 되는데 2020년 이후에 거래된 것만 보셔야지, 사실 10년, 20년 거 거래된 거는 지금이랑 당연히 시세가 틀리기 때문에 너무 앞전 거를 보실 필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5년 정도를 설정하시고 2020년부터 2025년까지 거래된 사례를 주변을 보시면, 제가 부동산에서는 이게 30만 원에 나왔다고 쳐보세요. 근데 주변에 거래된 게 거의 20만 원대다, 이런 게 거래가 있다. 그러면 이제 유추를 해보는 거죠. 10에 매물이 나왔는데 주변이 20만 원에 최근에 거래가 됐네? 그러면 조금 비싸게 느껴질 겁니다. 사실 땅은, 산출법은 그게 가장 정확한 방법입니다. 왜냐면은 아파트처럼 딱 표준화된 게 없기 때문에 토지는 그게 가장 최선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주변에 거래 사례가 많은 동네에 땅을 사시는 게 맞고요. 만약에 내가 살 땅이 이렇게 봤는데 주변 거래 사례가 없다? 그러면 그 땅은 저는 사실 사는 걸 별로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그만큼 거래가 주변에 없다는 거는 그 주변에 부동산이 움직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좀 거래 사례가 많은 동네에 땅을 사라. 그게 이제 움직이는 동네라는 거죠. 대표적인 데가 용인, 뭐 안성, 화성, 평택. 제가 요 4군데로 4대장이라고 얘기하죠. 4대 천왕. 그러니까 경기도의 대표적인 4곳은 항상 거래가 많습니다. 그런 지역의 매물을 보시면 주변 거래세가 많기 때문에 한번 그런 걸 좀 산출해서 주변에 언제 얼마가 거래됐는지 아는 게 중요하고, 여기서 좀 주의할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인기 있는 요 4개 지역을 말씀드렸는데, 예를 들면 인기 있는 지역은 다 평당 100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부동산에서 100만 원짜리를 설계 받았는데 갑자기 옆에 한 거래가 200, 300까지 거래가 된 게 바로 옆 땅이 돼 있다. 근데 그거를 너무 좋게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기서 주의할 거는 항상 그렇게 갑자기 시세보다 비싸게 거래된 거는 지금 나온 땅이 싼 게 아니고 그 옆에 있는 땅이 비싸게 산 겁니다. 바로 기획부동산들이 작업한 땅입니다. 주변에 거래된 게 10만원, 20만원 차이면은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갑자기 2배, 3배나 차이 난다? 그건 의심을 해보시라는 겁니다. 보통 기획부동산이 실제 시세가 100만원이면 200, 300에 팝니다. 근데 기획부동산은 보통 초보자들을 상대로 팔기 때문에 초보자들은 시세 파악도 안 하고 그냥 기획부동산 말만 믿고 사기 때문에 그렇게 거래가 되는 겁니다. 땅은 그런 식으로 시세 파악을 하셔야 되고, 대신에 제가 주의할 점은 너무 갑자기 비싸게 팔린 땅이 있다. 그거는 실제 시세가 아니다. 가짜고 보통 기획부동산의 작품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좀 그런 것만 좀 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잠깐 영상만으로 부족하신 분들은 저랑 함께 임장을 같이 가보시죠. 밑에 고정 댓글 확인하세요. 오늘은 땅 잘 파는 법과 땅 시세 파악법, 산출법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항상 제가 저의 핵심 노하우를 계속 오픈해 드릴 테니까요. 이 영상이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대박 땅꾼이었습니다.